21대 총선이 오늘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구제 개편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남의 정치 지형 변화의 가능성을 취재했습니다. 세계 처음으로 이동통신 5G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기지국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경남 지역 5G 송수신 장치는 전국의 2%대에 불과합니다.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붙잡혔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비중은 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선거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수 강세 지역인 경남에선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큰 변화가 있었죠. 하지만 얼마 전 있었던 보궐선거를 보면 또 민심의 변화가 읽힙니다. 앞으로 1년 뒤 경남의 정치 지형은 또 어떻게 바뀔지 경남 정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수당의 깃발만 꼽으면 당선이라는 공식이 먹힐 정도로 전통 보수 강세 지역인 경남. 하지만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6.73% 득표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를 불과 0.51%포인트 차이로 좁혔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경상남 도지사를 포함해 18개 시군 가운데 7개 지역의 시장 군수직을 민주당 후보가 차지하면서 경남의 정치 지형을 재편했습니다.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로 전망됐던 지난 보궐선거에서는 창원 성사는 민주당과 단일화를 이룬 정의당 후보가 504표 차로 신승하고 통영 고성은 한국당 후보가 압승했습니다.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보궐선거 이후에 정부 여당에게 채찍질을 해주셨잖아요.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좋은 인물과 능력 있는 인물을 출마시켜서 경남 도민들의 그러한 민생의 고통이 상당히 큰 실정입니다. 현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에 힘을 실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도 큰 변수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경남 지역구 의원은 16명이지만 중선거구제와 도농복합선거구제로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할 경우 11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 의원은 한국당 12명, 민주당 3명, 정의당 1명입니다. 1년 뒤 총선에서 여당의 국정 안정론과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격돌하면서 경남의 정치 지형에 또 한 번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이달 초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 5G가 개통이 됐죠. 하지만 5G 통신 기지국은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고 경남 지역은 전국 전체의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5G 서비스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단 얘기입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5G 휴대전화가 출시되자마자 5G에 가입한 박모 씨. LTE보다 수십 배 빠른 통신 속도를 기대했지만 정작 5G 통신망을 한 차례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돈 많이 내는 게 좀 보게 된 기분도 들기도 하고. 또 다른 통신사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일부 장소에서만 연결될 뿐 조금만 벗어나면 LTE 기능으로 바뀌어 통화 중인 전화나 동영상이 끊기기 일쑤입니다. 이달 초 5G가 전국적으로 개통됐지만 5G 기지국 송수신 장치는 수도권에만 집중이 돼 있습니다. 수도권이 전체의 64.4%를 차지하고 부산, 대구 등 5대 광역시를 제외하면 지방은 14.4%에 불과합니다. 특히 경남은 SKT의 경우 3.4%, KT는 1.6%고 LG U+는 하나도 없습니다. 통신 3사를 다 합쳐도 전체의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창원 중앙역입니다. 5G 휴대폰을 들고 창원 시내 곳곳을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기지국 설치가 미비하다 보니 5G 연결 신호가 아예 잡히질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주도 않는데 통신사들은 통화량이나 데이터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역에 기지국을 우선 설치한다는 입장입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그 인구수나 그 데이터 트래픽에 맞춰서 서울 수도권이 워낙 인구도 많고 집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와 통신 3사, 휴대폰 제조사가 5G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지방까지 온전한 개통일은 언제가 될지 예측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어제 새벽 통영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붙잡혔습니다. 경찰관 2명이 다치고 순찰차는 크게 부서졌습니다. 음주운전도 문제지만 적발 시 이렇게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이는 아찔한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어두운 새벽 승용차가 서서히 중앙분리대로 향합니다. 운전자는 혀가 풀린 채 혼잣말을 합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는 그대로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를 확인하려는 순간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납니다. 순찰차 2대와 2km에 걸쳐 벌어진 도심 속 아찔한 주행. 순찰차로 앞이 가로막히자 후진을 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서야 도망가길 포기합니다. 운전자분은 만취 상태로 정신없이거나 피를 흘리면서 앉아있는 상태였고 운전자 38살 최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1%였습니다. 이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순찰차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는데요.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목이 좀 아프고 무릎이 좀 아프고 이게 지금 자고 일어나니까 하루를 통증이 조금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네요. 앞서 지난 8일 밤에도 경남 창원에서 20대 음주운전자가 음주 단속을 피해 1km를 달아나다 순찰차와 부딪혔고 지난해 11월에는 음주운전자가 경찰관을 매달고 달아나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5년 전보다 35% 줄어든 16만여 건. 하지만 재범 비중은 43%에서 45%로 더 늘었고 단속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음주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강원도 고성 산불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대형 산불은 대부분 강풍이 부는 봄철에 발생합니다. 특히 침엽수림이 많은 곳에서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90헥타의 산림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한 함양군 백암산 산불입니다. 봄철 강풍에 불붙은 솔방울이 50m 이상을 날아가면서 산불은 순식간에 산 능성이 전체로 번졌습니다. 예전에 없던 대형 산불이어서 인력에 의존한 산불 진화에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강원도 고성 산불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봄철 대형 산불 발생지의 공통점은 강풍이 부는 침엽 수림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곳 산불 피해 지역에 심겨진 나무는 침엽수입니다. 이맘때면 여전히 바람이 세차게 불어 산불 피해 우려가 큽니다. 산림 전문가는 침엽 수림대가 우거진 지리산과 가야산 등지에는 산불 확산 속도를 줄여주는 활엽수 조림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침엽수가 많은 곳에서는 한 4, 50m 간격으로 이 활엽수를 심어서 띠를 만들어줘야만이 산불이 아무래도 빨리 확산이 안 된다. 경남 지역에 주로 새로 조림하는 나무는 소나무와 편백나무, 모두 침엽수 종류입니다. 산림청에서 경제림 조성용 중점 조림 수종 3개 가운데 2개가 침엽수입니다. 산림청이 추천하는 유일한 활엽수인 백합나무는 조림 사례가 극히 드문 수준입니다. 보다 다양한 활엽수를 발굴해 조림 수종으로 권장할 때 산불 피해를 줄이는 좋은 예방 대책일 것이란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이번 주 경남에서도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기억문화재 경남공동준비위원회는 오늘 저녁 창원 사파성당에서 추모 미사를 열고 내일은 상남동 분수광장에 분향소를 마련합니다. 또 진주와 사천, 거제에서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서명운동과 추모 문화제 등이 이어집니다.
자유한국당 예상원 도의원의 청년 비하 발언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의회 신상훈 의원도 대체로 학자금 대출을 안 갚은 청년들은 본인의 잘못이 더 크다. 청년들은 PC방에 종일 있고 아무도 일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예상원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학생위원회와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도 예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오늘부터 오는 12월 23일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에 대한 5차 신고를 받습니다. 대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 사이 당시 마산과 창원, 부산 등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수배 또는 구금된 사람으로 가족이나 친족 등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